추가적인 부분 추가되는 거는 또 얘기를 하면서 점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작품들을 쭉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나팔꽃이 있고 저기 달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새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걸 들으면서 아, 제가 연주하는 음악이 어떤 걸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 음악을 아침이라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음악일 것 같지는 않고. 저 시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이제 깰 듯한, 그러니까 해가 떠오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한층은 아직 자고 있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일 수는 없겠죠. 어떤 클래식의 잔잔한 음악이라든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늦은 저녁 같으면 나팔꽃이 저렇게 활짝 피어 있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아침에 음악 소리를 듣고 나팔꽃이 핀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림의 소재들이 뭐 악기나 이런 거 서양적이면서 이제 또 소재적으로 보면 동양적인 게 많아서 이제 그런 작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나무에 참새들이 있으면 주로 저건 풍성함이나 미나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또 소나무나 대나무는 이제 늘 푸르고 뭐 이런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보통 사람들의 관념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거와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 도상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면, 물론 저도 그걸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완전 배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나 어떤 소나무나 혹은 뭐 고양이의 이미지나 백합의 이미지나,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부장이나 해석학적인 것들은 거의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나무의 개별적인 의미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참새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양적인 해석이 거기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데요. 딱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건 분명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사실 저는 눈에는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벤치라든가 통속적으로 그려왔던 그런 구성이라든가 그렇게는 안 하고 조금 현대적으로 실제로 사생활 듯한 느낌으로 그려진다든가 해서 그런 걸 조금은 이렇게 한겹 감추는 듯한 효과를 주긴 하죠. 그래서 특히 악기 같은 경우도 동양의 악기를 쓰면 사실 그 악기의 선율이나 이런 것들 안에 내재져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도 제가 흔히 봤던 악기들, 서양 악기나 그런 것들을 쓰면 거기에 또 다른 동양적인 그런 것과 서양이 충돌을 하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해석이 좀 가능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상학적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크게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 안에서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이제 서양화랑 동양화랑 그 구분을 짓는다는 게 좀 우스운 생각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동양화 전공을 한다면 되게 전통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동양화 전공자들이 이제 근래 작업들을 보면은 제 생각은 되게 그 전통적인 동양화라는 느낌보다 어떤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혼용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최근에 그런 형식의 작업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생각 많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화 작가들에 있어서 현대성을 찾는 게 상당히 교육을 받으면서도 혹은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화를 하지만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소화가 되고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무엇이든 간에 현대적인 무언가들을
넣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화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근데 사실은 동양과라고 하는 그런 과 자체의 정체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작가의 작품성이나 작가의 작가관이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화를 배우고 있는 동양화 작가지만 사실은 생활 문화권 자체가 그러진 않거든요. 현대적이고 서양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작업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서양이나 서양화나 동양화나 그런 분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어떤 재료를 쓰든 작가 자신이 솔직하게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억지로 동양의 전통 그림 안에 현대적인 무슨 도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걸 억지로 넣는 거 이렇게 뭐 교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솔직히 자기가 동양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그거 기본 토대 안에 자기가 진짜 그리고 싶은 게 뭔지 아까도 얘기 나왔죠. 동양적인 도상학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지 아니면 제 직접 현대 생활에 살면서 그려진 건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답을 내려줄 수는 없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화와 지금 현대 그런 많은 이미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호감을 갖거나 미라고 생각하는 그런 색감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도 동양화하는 작가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양화의 전통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하나의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학교에서도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동양화를 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어떤 유화나 어떤 조각에 나타나는 그런 강렬함에 더 이렇게 빠져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직접 작업을 하면 자기 동양화과에 있는데 유화 작업을 하면 그건 동양화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양화를 뭐 전통적으로 그거를 고수하는 사람은 고수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뭐 혼합적인 어떤 그걸 매개체로 사용을 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저요? 예.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해소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누워 잔다던가 저는 잠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 수식을 자요. 그리고 또 자면서 그 선잠 속에서 꾸는 꿈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아마 풀리나 봐요. 제가 여기 전시를 처음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되게 순수하고 맑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언제까지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고 산책이라고 이런 타이틀도 봤지만 분명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취할 때는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괴로워서일 수도 있고 분명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을 텐데 작업이 이렇게 되게 잔잔하고 맑게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발산적이지 않고 되게 최대한 억제를 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나는 도대체 어떤 성향의 작업을 하는가, 나는 뭐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그 작업하는 작가를 보면 제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팍팍 지르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이 색을 넣고 이 색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제 기분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기분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 제가 이렇게 좀 우울하면 이쪽에서 약간 조금 밝아지면서 중화가 되고 제가 너무 밝으면 여기서 정리가 되면서 중화가 되고 그런 게 사실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작업하는 과정이 사실은 압박도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는데 그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만큼은 그렇게 나는 괴롭거나 그러지는 않아.